이 시점에서 불현듯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박종훈 소장님께서는 미국 관련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주식 보유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옛날부터 공개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최경영의 경제쇼, 홍사원의 경제쇼 여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1,100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출연해서 환율이 지금 1,120원 아래니까 무조건 달러를 금융자산의 50%를 보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권사들은 900원대 간다고 했었거든요.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100원일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1,060원 가니까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야 40원이나 내렸다. 너 틀렸지 않냐. 제 최경영 경제쇼 출연했다가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는데 네. 악플이 달렸던. 근데 제가 왜 1,120원을 제시했냐. 저는 항상 달러화로 환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3년 평균 환율보다 낮으면 달러로 환전한다. 그리고 얼마큼 환전하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50%로 50%? 환전한다. 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환전하지 않았어요. 한 10%씩 5번에 나눠서 환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경영 경제쇼에서 이제 거의 45분 동안 떠든 게 있는데 금을 사셔야 된다. 그때는 금값이 1g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12만 원 정도 되죠. 거의 반값밖에 안 됐을 때 역시 금사라 그랬더니 45분 동안 KBS 채널이잖아요. KBS 기자라는 놈이 투기를 조장한다. 금팔이 한다. 네.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저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마상 입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사라고도 얘기했죠. 4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은 얼마큼 사야 되느냐? 금융자산의 10%를 권고해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화는 전 세계 거래량의 사실 0.5%도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한.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0.5%밖에 안 되는 그 특수 자산에 전자산에 몰빵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화가 없다면 사실 특수 자산에 전자산을 둔 거니까 당연히 보편적 자산에 당연히 돈을 분산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네.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의 치적으로 언론사들이 뭐라고 해야 하느냐? 미국에 이번에 뭐 100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대통령 순방의 어떤 업적입니다. 성과. 네. 성과입니다. 야, 진짜 그럴 때마다 피가 진짜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에 바이든 임기 동안 제 추정으로는 적어도 120조 원에서 한 15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제가 일자리가 몇 개가 미국에 창출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10만 개에서 30만 개를 우리가 창출해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10만 개면 30만 명을 부양할 수 있고요. 30만 개면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소득 직장이에요. 전부 다 첨단 반도체. 대기업이 가서 하는데. 네, 첨단 배터리. 그러면 연봉 막 7천, 8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혹은 1억도 넘는 이런 그런 직장들이 일자리를 전부 다 미국에 그동안 4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요. 더 이상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네. 네. 왜? 그 달러를 갖고 있다 미국에 투자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환전하는 돈은 우리나라 직원들의 임금 정도만 환전하면 돼요. 그렇네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달러로 갖고 있다가 미국 땅에 투자합니다. 미국 사람들 월급 쓰고 네.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비용을 다 쓰다 보니 이게 정말 걱정인 게 앞으로 도대체 누가 이제 달러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환전하겠느냐. 네. 아까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데로 USDT나 DC로 옮겨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아직 미미합니다. 그거는 금감원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죠. 금감원이 빨리 네. 지금 효율성을 높여서 이놈의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돈이 넘어가는 걸 빨리 막아야 되고 금감원만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 규정만 바꿔도 되니까 빨리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 미국에 더 이상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짓지 않고 한국 땅에 짓도록 뭔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기업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메커니즘 동기부여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은 그렇겠죠. 거니까 네.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여건을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이런 외환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서당계 3년 아니 서당계 30분 풍어를 좀 읊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패권이 지금 강화될 것으로 경쟁이 강화될 것 트럼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그 달러라든가 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웨이트를 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달러나
그 금의 보유량을 높이는 게 맞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네. 네. 자, 그것도 이제 그러면 네. 지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 옛날은 됐고 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4년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랬더니 원화가 이제 20%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됐냐면 50, 10, 40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옮기지 않았는데 원화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화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달러를 갖고 투자해야죠. 왜냐? 달러의 수익률이 무엇이든 훨씬 더 높아요. 달러 예금이 지금 원화 예금보다 훨씬 높아요. 저 그냥 달러 예금도 들고 있거든요. 달러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수익률 높아요. 네. 당연히 주가 상승률도 미국이 더 높았죠. 높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뛰어들려고 하니까 1달러에 1,400원에 가까워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네, 예. 정말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1,400원만 되면 정말 외화를 풀어서 계속해서 1,400원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1,405원 가면 갑자기 훅 내려갔는데 그거 전부 다 한국은행 개입이에요. 왜 개입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냐면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팔아요. 이거 막 손해복을 팔길래 네. 그건 개입이다. 이렇게 다들 시장에서 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언제 바꾸는 게 좋으냐? 저는 이제 달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년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예. 최근에 2달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실제로 1,308원 간 적이 있었는데 1달러에 1,300원 8원 갔을 때 그때가 딱 3년 평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번에는 5번씩 나눠서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간이 짧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방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한 100원 정도씩 확 내린다 하더라도 네. 하방하는 시간 네네. 짧을 것이다. 네, 네. 그게 왜 짧냐면 음. 지금 한국은행의 여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옛날에 저는 이제 한 5차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막 한 3개월씩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텀을 환전을 두고. 했는데 네.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왜 시간 없이 거의 한 달 만에 이게 다시 100원이 튀느냐? 다 알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어느 속도로 줄었는지 알고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여력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 V자 반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앞으로도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3년 평균으로 하면 이제 또 1,3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예전 기준을 뭘까? 적용할 수 있는지 예. 저도 약간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어쨌든 달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금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패권 전쟁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트럼프는 금값을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는 뭐 별 상관이 관심이 없지만 금에 대해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달러의 역사는 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의 역사입니다. 1933년까지는 금이 이겼어요. 근데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공황을 이겨냈기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달러 패권을 공고히 만드는 놀라운 대통령령을 발동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미국인들은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벌금은 $10,000다. 그때 돈으로 $10,000입니다.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네. $300,000쯤 돼요. 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형벌을 할 때 보통은 또는이잖아요. 또는. 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네. 네, $10,000 이하의 벌금이 그것도 아니고 처한다. 예.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엔드.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고 벌금도 물어라. $10,000의 예. 벌금도 때린다. 야, 이런 대통령령이었어요. 그럼 $300,000면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하면 4억 원이 뭐, 훨씬 예, 그렇죠. 넘죠. 예. 그러니까 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걸렸다가는 그냥 감옥 가고 그냥 전 재산 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금을 연준에 갖다 바쳐라. 라는 대통령령을 발동시켰습니다. 그 뒤로 달러와 금과의 전쟁에서 달러가 승기를 잡히기 시작했고요. 네.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금값이 1970년 이후로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금값이 진짜 엄청나게 튀었는데 80년 이후로 금값이 하락을 했어요. 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금은 총 21만 톤이에요. 유한하죠. 예. 네, 유한하죠. 우리가 이 금을 일단 캐면 버릴까요? 4,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금을 캐면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금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혹시 금 갖고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버리죠. 버리죠. 예. 우리가 금을 소비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밥집에 가끔 금가루가 뿌려지는 데가 있던데 이빨에도 좀 있고요. 네, 네. 예. 그렇죠. 아니에요. 그 금도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건
팔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네. 팔죠. 절대로 금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21만 톤의 금은 4,000년 동안 누적된 건데, 자, 그중에 14만 톤은 1980년 이후에 캔 겁니다. 아, 그래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4,000년 동안 캔 금은 7만 톤밖에 안 돼요. 14만 톤이 새로 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80년 이후로 금을 캐는 기술의 혁명이 4번이나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금값이 그동안 5분의 1 토막이 났고, 갑자기 뭐 셰일가스 네. 생각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금의 공급량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제가 이제 최경영의 경주쇼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마상을 입었던 그 출연 네. 3년 전 출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하라 그랬을 때 KBS 기자가 투기하라고 조장하고 있네? 이렇게 댓글에 달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루즈벨트 때문이에요. 루즈벨트가 금의 화폐의 지위. 자, 우리 인류의 4,000년 역사 동안 금은 화폐였습니다. 종이돈을 유럽에서 쓴 건 그렇죠. 360년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700년을 우리는 금이 화폐라고 생각을 했지 이 종이장을 화폐라고 생각한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투기로 만든 건 누가 만든 거냐? 루즈벨트가 만든 거죠. 루즈벨트다. 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찍혀 눌려 있다가 지금 100년 만에 거의 90년 만이죠. 정확하게 루즈벨트 이후로 100년 만에 뭔가 다시 금이 자꾸 화폐로 자꾸 고개를 드밀려 그러고 그리고 중국과 이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자꾸만 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금을 찍어 누르려고 여러 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금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금은 달러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이에요. 네. 자, 달러를 제가 50%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달러는 안전합니까? 달러도 세상에 변동폭이 어떻게 있겠죠. 모르죠. 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달러를 위협하는 건 종이돈이 아닙니다. 달러를 위협하는 건 유로화나 위안화나 절대로 위협 못해요. 이유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유로화든 위안화든 엔화든 그 어떤 통화보다 여전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달러를 위협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금이나 아마 가상자산일 수도 있죠. 저는 가상자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상자산 잘 모르고 금은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찍어 누른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금값이 딱 한 번 떨어질 기회가 또 한 번 세게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돈을 빌리기 힘들죠. 네. 그러면 금값도 가상자산도 다 떨어집니다. 이럴 때 금이든 가상자산 그건 저는 가상자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가상자산 네. 전문가한테 들으셔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요때도 금을 사기가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못 사셨다면 그런 기회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살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립식으로 사는 게 어떠냐. 금값이 워낙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금은 절대 네.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금값은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적립식으로 사겠다는 이 미국의 투자 구루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개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뭔가 지금 경제쇼 원조다운 뭐 포트폴리오 추천이셨던 것 같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테마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박종훈 그 소장님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50% 달러, 10% 금, 그다음에 원래 원화가 40이었는데 이게 정말 원화가 그동안 너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과 달러가 네. 80%로 바뀌었고요. 원화는 사실은 제가 이제 돈을 계속 버니까 원화로 버니까 네. 원화는 조금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근데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네. 가져갈 겁니다. 다만 달러 내에서는 그동안은 주식 비중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기 국채랑 그냥 달러 예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달러 내에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 그리고 단기 국채, 장기 국채는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를 안 사는 이유는 금리가 혹시라도 튈 경우에 네. 장기 국채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 국채는 금리가 튀어도 손해를 거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 국채 비중은 거의 줄였고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오른다고 100%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린다는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많이 빼버렸고요. 단기 국채로 옮겨놨습니다. 네. 유념해서 저도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내년 주가 전망을 꼭 부탁드린다는. 네. 내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국의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전제 조건들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공장이 이제 한국에 있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 가서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스피라는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라는 시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네, 예. 이게 아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기업을 샀을 때 이게 나중에 환전하고 나가면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네. 한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코스피도 잘 될 거라서 네. 정책에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코스피가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좀 안 좋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서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떠올렸고 트럼프를 누구보다도 바깥 타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건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해 보려면 일론 머스크를 뭐 수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박정우 소장님을 좀 어떻게 기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감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